공공기관이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무더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고발합니다. 6년 전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던 자림원재단 내 자림학원의 내부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고생들이 면허도 없이 한밤중 렌터카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주유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특이하게도 11개월짜리 계약을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런 부당한 처우에 소갈이를 하는 계약직만 115명. 전북의 수도 전주시의 민낯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명소인 경기전. 전주시는 지난 1월 정문과 동서문 매표소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 운전기사도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채용 공고에 뜨는 근로기간이 모두 11개월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그러죠. 이제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 단기 일자리 자체가 1년을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조금 그러니까요.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11개월만 단기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주시에 채용된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115명이나 됩니다. 한 달치 월급 정도인 퇴직금을 아끼겠다는 편법 채용이 공공기관까지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도 시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이 그냥 기업 트렌드를 따라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주고 있다고 생색내온 전주시지만 행정의 겉과 속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판 도관이라는 자림원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부 비리를 제보한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한 전 원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전주 자림원.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인 자림학교 역시 교육청 감사에서 채용 비리 등이 적발돼 교장과 교사 등 8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림재단에 맞서 여러 건의 내부 제보를 했던 4명의 교사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전학을 가면서 교육청 지원이 줄자 제일 먼저 감원 대상이 된 건 내부 고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버텨왔어요. 근데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어떤 사학에서 어떠한 교사들이 저희가 이대로 죽으면 그대로 선례가 될 거예요. 교육청 감사 과정에 협조해 재단으로부터 온갖 푸대접을 받아왔다는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비리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거 인정받고 싶고 계속 저희 아이들과 생활하고 싶어요. 4명의 교사들은 재단의 비리와는 관계가 없고 감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내부 제보를 한 점을 들어 교육청이 순회교사로 채용하는 등 신분을 보장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의 경우 대체기를 도와 끝까지 싸운 교사들이 특별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공익 제보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특채를 검토한다랄지 또 어떤 다른 옵션을 우리가 검토한다랄지 그런 건 해보진 않았습니다. 자림원 전 원장의 성폭행 사실을 최초로 고발했던 사회복지사 등 9명도 모두 시설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진흥 계획을 내놓자 사업 신청이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높지만 정작 현실은 전기를 팔 수 있는 기반 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도청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은 무려 1,200건에 이릅니다. 1메가와트 이하의 농촌 발전소는
무제한으로 접속을 보장한다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신청이 폭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을 실제 개시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것 중에 사업 개시까지 간 것은 한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없는 상황이군요. 예. 이처럼 사업 개시 건수가 미미한 것은 아무리 발전소를 지어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발전에 유리한 평야 지역의 경우 이미 몇 년 전부터 전기 판매 가능 용량을 초과해 추가 접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변압기 접속 용량 제한이 풀려 접속 가능한 곳이 늘었다지만 전신주 등을 추가 설치하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읍과 고창, 남원 같은 인기 지역은 변전소를 증설하지 않고서는 향후 발전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시일이 어느 정도 이제 소요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변전소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시간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 전기를 구매할 대책도 없으면서 서둘러 발표된 농촌 태양광 활성화 정책. 기대 심리만 잔뜩 키운 탁상 행정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발전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혁신도시 육성과 탄소산업 등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과 전략을 비교해봅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새만금 사업을 빼면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이 미흡한 전라북도.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 발전 전략의 필요성, 그리고 탄소 등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지향적인 조기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 새만금 포스트로서 어떠한 사업을 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정책으로 건설된 지방혁신도시를 이제는 정주 여건 마련과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의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금융중심지 역할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신사, 또 은행, 정권사들의 지점 또는 연기금에 대한 각종 연구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모두 다 집적이 돼서 안철수 후보는 전북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여건이 된다며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탄소산업과 식품산업 등 각종 신산업의 발전 전략을 다양하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결합하면 저는 훨씬 더 폭발적인 그 산업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봅니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그리고 신산업 등 두 후보의 전북 발전 전략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문 후보는 구체성이, 안 후보는 다양성에서 좀 더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혁신도시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다양한 공약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탄소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전 전략도 전라북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생태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북을 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며 로컬 푸드 육성 방침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전남 지역 경선에 도내 대학생 동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국민의당 경선에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참석한 익산 모 대학 일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동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제성 여부가 있는지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과 군의원 보궐선거가 내일 도내에서도 실시됩니다. 전주 4선거구 도의원 선거에는 최명철 국민의당 후보와 김희재 무소속 후보 간의 2파전이며 완주 군의원에는 김정환 민주당 후보, 김희조 국민의당 후보, 무소속 김덕연 임귀현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습니다. 투표 시간은 내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투표소는 전주시 서신동 일대 10곳, 완주에는 8곳이 설치됐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한밤중에 렌터카가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 여고생이 면허도 없이 몰던 차량이었는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새벽 전주 중화산동의 한 주유소.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주유소로 돌진합니다. 차량은 지나가던 시민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시설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질주를 멈춥니다. 차량에는 운전자인 만 17살의 청소년 A양과 또래 친구 4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차량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 보호대를 들이받은 뒤 뒤쪽에 있는 냉장고와 충돌했습니다. 만약 주유기와 충돌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학생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고 도용한 신분증의 사진과 비슷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본인 지갑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신분증 저희가 확인을 하잖아요. 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을 내드렸죠. 하지만 경찰은 허술했던 업체의 신분 확인 절차를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도 어린 친구들이 렌트를 하러 오는 경우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경찰은 사고를 낸 A양을 특가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정읍시 연지동 연지교 내거리에서 71살 임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시외버스와 충돌해 임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던 임 씨가 옆에서 오는 버스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버스 기사의 속도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향을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애향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전북 애향장학재단은 오늘 전주 중화산동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전북 출신 대학생 41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2학기에도 추가로 2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완주 경계에 조성된 혁신도시 주민들이 공공, 복리시설을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와 완주구는 신설되는 이서 공공도서관과 전주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을 2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아 부안 격포해수욕장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등 7곳의 공중 화장실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성 화장실을 남성의 2배로 늘리는 사업도 계속 추진해 올해는 5곳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홍보대사에 배우 류현경이 선정됐습니다. 류현경은 영화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와 드라마 내일을 향해 뛰어라에 출연했으며 지난 2회 영화제 뉴 비전상 수상작인 만신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 객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들이 노동 문제에 무관심하다며 재벌 해체와 비정규직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5대 의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6월 말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 차기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행해 나가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반대 전국 행동은 그간 농촌진흥청 앞에서 집회를 벌여왔지만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는 국회로 자리를 옮겨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GM비어 개발 등 관련 연구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농촌진흥청이 국내 17개 지역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비좁은 국토가 GM 작물에 뒤덮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공무원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음수대 설치를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시청 내 106개 부서 중 56곳에 직수형 음수대를 설치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고 현재 사용 중인 정수기도 음수대로 교체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수돗물을 꺼리는 원인 중 하나인 소독약 냄새를 줄이기 위해 소독 농도를 최소로 유지하는 방법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북의 특화 산업인 농생명 관련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14일까지 도내에 본사를 둔 농식품, 바이오 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해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